やはり皆様、これだけその北朝鮮の情勢が緊張した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皆様もそれぞれ問題意識をお持ちだと思いますので、皆様の質疑いただく中で、さらにちょっと本質的な話が引き出せたらなと願っております。예,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북한의 현실, 북한이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で、ここからはその北朝鮮の今の現状をどう見る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일단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할 때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뭘 과장하지도 말고 축소하지도 말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で、私のスタンスとしては、過小評価するでもなく、過大評価するでもなく、ありのままに客観的に北朝鮮を捉えたいと考えていると。 북한의 그동안의 역사를 저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北朝鮮の建国以来の歴史というものを私は今4段階に分けて考えております。 첫 번째 단계는 1960년대 후반까지인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다른 동유럽이나 소련과 같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한 그런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で、第1期、第1段階として1960年代後半までを考えております。これはこの期間までの北朝鮮は他の東ヨーロッパの社会主義国と同様に、通常の社会主義国としての側面が強かった。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6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인데 그 시기는 김일성 수령 절대주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で、第2期が60年代後半から90年代初頭までであって、この期間を金日成狩猟絶対主義の時代だと。 그 시기에 김일성의 모든 정적과 잠재적인 정적들이 모두 숙청되었고 김일성 유일사상을 제기하면서 김일성 한 사람의 말만 듣고 김일성만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때부터 확립되었습니다. で、この間に金日成の潜在的な性的も含めて粛清をしていって、金日成の唯一思想というものを打ち出して、金日成の言葉だけを受け入れて崇拝するという方向性が確立されていった。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공산당, 다시 말해서 조선노동당이 어쨌든 독자적인 그런 권한과 독자적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이 김일성 1인 체제가 되면서 조선노동당의 독자적인 권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다 김일성의 지시를 수행하는 김일성 개인 독재의 이 도구화 지휘 김일성 개인 독재를 지탱하는 그런 시스템에 불과한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で、それ以前の北朝鮮においては党、すなわち朝鮮労働党ですが、それが独自の権限を持ちシステムを持って機能を果たしていましたが、この第2期金日成の唯一体制一人体制というものを確立する中で、党はその機能を失って金日成の言葉指示を遂行する道具、個人独裁を遂行するための道具に転落していった。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94년부터인데 이 시기를 저는 사회주의 붕괴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で、第3期が1994年以降ですが、私はこれを社会主義崩壊期と呼んでいます。 94년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권력을 이어받았는데
김일성이 죽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94년부터 북한에서 대기근 사태가 발생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기 때문에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で94年に金日成が死んで、金正日が政権を継ぎましたが、その金正日が政権を継いだことによって起きた変化というよりも、94年から大量の餓死が生じて、それ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変化である。 북한은 아까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셨듯이 아주 치밀하게 통제되고 아주 철저하게 조직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で先ほども北朝鮮での生活を経験なさった方がご説明してくださいましたが、北朝鮮は大変その緻密にさまざまな統制というのが組み立てられた徹底した統制社会であります。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행증이 없이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어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この第3期94年大量餓死が起きて社会が混乱に陥る以前はですね、通行証をなくして他の地域に行くというようなことはなかなかできなかった。 그런데 사람들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일단 앉아서 굶어 죽든지 죽느니 차라리 얻어맞아 죽더라도 식량을 구하러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ところがこのまま座していたんで飢え死にしてしまうという状況になりましたので、このまま座して飢え死にするか、そういう人も勝手に食料を求めて他地域に移動して結果捕まって殴り殺されるか、どっちにしても死ぬのだということで人々が必死になって動き始めた。 그래서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도시와 농촌을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でこのようにして、都市農村を当局の許可なくしてへめぐる人たちが多数出てきた。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당국 허가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은 상상도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서 식량을 구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で合わせてそれ以前でしたら勝手に国境を越えるなどということは想像もできないことでありましたが、この大量餓死が起きて時期以降はですね、人々が食料を求めて国境を行き来するようになった。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웃에 실종자나 이상이 생기면 다 보고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그러나 무수히 많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을 하고 이동을 하고 그랬고, 당장 이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신고하고 보고하고 할 만한 여력도 없었고, 그리고 그것도 그리고 신고하고 보고하지 않더라도 당국이 그런 신경 쓸 그런 여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先ほど質疑でも触れましたが、以前でしたら住民の相互監視というのがしっかりしていて、誰かいなくなったとなれば当然に当局に報告されていたところが、あまりにもそうした人たちが多くなり、また自分自身も生きるために何とか食料を求めて動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で、そんなことをやっているゆとりもなくなった。 그리고 사실 그 대기근 시기에 북한의 노동당원이라든지 공무원들도 많이 굶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この大飢饉の時期には、朝鮮労働党員や公務員も多くも餓死しましたね。 그래서 북한의 노동당원들이나 혹은 공무원들도 이제 더 이상 당과 수령만 믿고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식이 확산되게 됐습니다. でこうして党首領を信じているばかりであったら、自分たちもこのままでは飢え死にしてしまうと、自らの力で何とか解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だという意識がだんだん広まっていった。 그런데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뇌물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 문제 해결 방식인 것입니다. ところが公務員と言ってますこの方、そうした公の仕事に就いている人たちがそうした問題を解決する方法は賄賂を取るということ以外にあんまりないんだと。
그래서 이전부터 북한에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대기원 사태 이후에 북한의 부정부패가 엄청나게 광범하게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でまあ、それ以前ももちろんこうした不正腐敗っていうの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特にこの90年代半ば以降の大飢饉の時期を経て、そうしたその当然賄賂を当然のように取るという不正腐敗というのが蔓延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것까지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또 뇌물을 주면 할 수 없는 게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이 나돌게 되었습니다. で小さなことから大きなことまで、賄賂を差し出さないと物事は進まないし、で逆に賄賂を差し出しさえすれば大抵のことは叶うんだという状況になった。 심지어 뭐 기차표를 살 때도 뇌물을 주면 바로 없던 표가 바로 생겨나고 또 뇌물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でまあ些細な例を挙げますと、列車に乗りたい切符を買おうとしても賄賂を差し出さなければいや切符はもう売り切れてないよ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し、賄賂を差し出せばその売り切れてなかったはずの切符が出てくる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일상생활에서만 뇌물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범이 걸렸을 때도 아주 심한 케이스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걸렸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웬만하면 뇌물로 다 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かつてであればそのまま政治犯扱いされるような犯罪であっても罪であっても、よほど重いものでなければ、例えば韓国の映画やドラマを見たという程度のことであれば仮に摘発に引っかかったとしてもうまく賄賂を差し出せばなんとか免れることができると。이런식으로 진행하다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더 단적으로 요점으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예. 그래서 어떤 북한의 기존의 어떤 행정 시스템, 사회주의 시스템이 광범하게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つまり要点として何が言いたいかというと、もうこの90年代の半ば以降の時期に既存の行政システムと社会主義の基盤となるシステムが崩れていったんだと、で機能しなくなったんだ。 그리고 북한에서 기존의 무상 교육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은 돈이 없으면 전혀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돈이 없으면 또 교육을 시키기도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そして北朝鮮はこれまで国内向けにも対外的にも自らの社会主義の優越性の一つの象徴として無償教育、無償医療が北朝鮮においては実践されているんだと言っていましたが、その内実もお金を差し出さなければ教育も受けられず、お金を差し出さなければまともな医療も受けられないという実態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 배급 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で一番肝心なのはその北朝鮮のその社会主義の要であったその配給制度が完全に崩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배급제가 사실 뭐 20 몇 년 전부터 배급을 하는 달보다 배급을 하지 않는 달이 훨씬 더 많았고 심지어 뭐 한 달에 1년에 뭐 한두 달, 두세 달 정도 배급하고 나머지는 배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でこの20年来、配給、年のうち月で、換算すると配給がある月よりもない月の方が多い。でひどくなりますと1年のうち配給が出る月というのはせいぜい1ヶ月分から2ヶ月分、3ヶ月分がせいぜいだと。 그러다가 최근에는 아예 대부분의 지역에서 배급소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で近年においてはもう全国にあったその配給所そのものをもうなくしてしまった。 예, 그리고 북한식 사회주의의 기본 틀인 국영기업
시스템을 놓고 보면 국영기업 근로자의 한 달 임금이 1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뭐 전혀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어떤 장사를 한다는 기타 개인적인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でその国営企業等においても、まあ、出勤しなければならないわけですね。ところで1ヶ月仮にそこで働いたとしても与えられる賃金っていうのはドルに換算すると1ドルにもならないと。でこれでは到底暮らせないので、なんとか生きていくためにその与えられた職場以外のところで、例えば市場その他でなんとか食いつないでいくと。 따라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특징들이 모든 영역에서 거의 붕괴해버렸고, 북한은 껍데기만 사회주의고 내용적으로는 사회주의 사회가 더 이상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つまりその北朝鮮の社会主義を特徴づけていたシステムの柱となるものが全てもう崩れていて、表向き皮一枚社会主義の体裁を取っているがない実はすでに社会主義ではないと。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저는 김정은 시대를 네 번째 단계로 보는데, 그건 뭐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치된 견해는 아니고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でその第4期として金正恩時代をもうこの、私は第4期と位置づけていると。これは韓国で北朝鮮専門家多数いますが、その一致した見解ではありません。私独自に打ち立てたものでありますと。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그동안 당과 행정 시스템에서는 그동안 붕괴되었던 당과 행정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이고 있고, 또 경제 시스템에는 그동안 무너졌던 사회주의 시스템을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본주의적 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경제에서는 사회주의 이미 무너진 사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어떤 당과 국가 기구에서는 기존에 무너졌던 당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을 다시 복원해서 강력한 시스템을 부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で金正恩の時代になって、かなりの努力を傾けているのが何かというと、2つの領域に分けて言うことができると。一つは党と行政のシステムです。これはもう金正恩時代には崩れてしまっていたものを何とか復元してそれを機能させるようにしようという努力を金正恩はだいぶ傾けているし、もう一方においてはその経済の領域、これにおいてはもう社会主義のシステムが崩れてしまった。これを復元しようとするのではなくて、もうこれは実質的には捨ててしまって資本主義的な方向に進んでいると。 그래서 사실은 김정일 시대는 배급을 정상적으로 해주지는 않았지만 국가가 배급을 한다. 그래서 명목적으로 뭐 1년에 몇 달 정도 배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했지만, 김정일 시대는 아예 배급소를 문을 완전히 다 닫아버렸습니다. 배급이란 게 없다. 일단 우리는 사회주의로 안 가고 자본주의로 간다. 이런 식으로 거의 사실상 그런 방향을 명확히 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で金正日の時代は事実上その配給ができなかったにもかかわらず配給はするんだという姿勢は標榜していたわけですね。1年のうちわずか1ヶ月2ヶ月3ヶ月にしか過ぎないかもしれないけれども、一応その建前は維持していた。ところが金正恩の時代になったら、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配給所そのものを閉じてしまったと。もう配給そのものもやらないんだと、資本主義の方向に行くんだという事実上です。事実上その方向を示している。 그래서 김정은 시대의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면, 일단 그 농업개혁을 상당히 강력하게 진행을 해서, 사실 그 김정일 시대도 농업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김정일 시대는 뭐 농업개혁 선언을 하고 나서 뭐 1, 2년 안에 그냥 허지부지 되어버렸는데, 김정은 시대는 농업개혁을 선언하고 나서 거의 한 2년 안에 거의 북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농업개혁이 성공했다는 그런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で
で一番その金正恩が進めてる改革の中で大きいものが農業であって、金正日の時代にも一応農業改革なるものを打ち上げて試みたことあるんですが、成果を上げることなくうやむやに終わりました。ところが金正恩時代になって、2012年に政権継いで間もなく、その家族でそれまでの共同農場の体制から家族でその生産を請け負うっていう体制に転換するぞと宣言して、2年ほどでほとんどの地域でそれが施行されて成果を上げていると把握しているんだと。어쨌든 뭐 북한 농민 그러니까 가족농 중심으로 간다는 건데, 일단 북한 농민들은 사실 그동안 집단농장 시스템일 때는 집단농장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었는데, 다 이렇게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되니까 더 어렵다,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더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명확한 것은 집단이 혹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시스템에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따라서 어쨌든 더 좋아지고 더 나빠지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단 명확히 자본주의적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이런 방향을 명확히 한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그 농업센서니 안정됐다는 것도 언급하시죠. 네. でもちろんこれに対する評価は北朝鮮の人たちに聞いてもいろいろあるんですね。共同農場でやった当時よりちょっと厳しくなったということも言う人もいれば、いや家族であるいは個人で請負農っていうのをやれるようになって良くなったという人もいます。ただいずれにしてもはっきりしていることは、農業においても資本主義的な方向に舵を取ったんだとはっきりと。그래서 북한의 그 농업 생산량을 보면 과거에 90년대나 2000년대 북한의 농업 생산을 보면 대체로 한 400만 톤, 그러니까 식량을 400만 톤 정도를 생산하면 대체로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그리고 350만 톤에 미달하면 소규모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하는 상태, 300만 톤에 미달하면 상당히 대규모로 사람들이 아사하는 그런 상태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で90年代から2000年代を通して見て、その年間の食料の生産高、これ穀物だと思いますけども、400万トンを生産できるとそこそこ食べられていると。ところがこれが350万トンに至らないとなると、少なからぬその餓死者が出ると。でこれが300万トンに至ら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と、大量の餓死が出るというのが基本的なその北朝鮮の食物生産ラインです。그래서 그 전에는 북한 전문가들이 대부분 얘기할 때는 북한의 기후가 가장 좋더라도 430만 톤을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で韓国の北朝鮮専門家たちの見立てにおいてもですね、北朝鮮が農業で仮にかなり天候に恵まれたとしても430万トンの生産を超えることはないであろうという見立てが韓国の北朝鮮専門家の大体共通ラインだった。그래서 그랬었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의 북한의 농업 생산이 뭐 여러 기관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480만 톤에서 500만 톤 4년 동안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ところが2013年から2016年の4年間の北朝鮮における食料生産高を見ますと、もちろんそれを推計です。で推計している期間によってばらつきはありますけれども、およそ480万トンから500万トンの生産ができているという見立てになっている。 네, 그리고 뭐 그 원인은 중국으로부터 비료 수입이 좀 더 늘어나서 그렇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비료 수입이 조금 늘어났다고 그 정도로 파격적인 식량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핵심적인 원인은 그동안 집단농장 중심으로 갔을 때는 사람들이 어쨌든 그런 사회주의라는 게 비효율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다가 그런 가족농 중심으로 가게 되어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식량이 파격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でなぜこれほどその食料の増産が成し得たんだろうか、その要因について、一部の見方ではその中国からの肥料の輸入が増えたからだというような指摘をする向きもあるんですが、それだけの要因ではこれだけの増産はできないであろうと。やはり大きいのはそれまでの共同農場、集団農場から個人のあるいは家族の請負農に転換したことによって、生産意欲が増し生産効率が上がったことによる成果であると言えるのではないかと。 그리고 북한의 시장의 상황을 보면 사실 김정일 시대에는 시장이 뭐 있긴 했지만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 것이 아니라 시장을 탄압을 했다가 또 약간 허용을 했다가 탄압을 했다가 이런 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사실 북한 주민들이 마음 놓고 뭘 투자를 한다든지 마음 놓고 시장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でそのもう一つは市場経済の、広まりです。金正日の時代にも市場というのはありましたけれども、それは当局が積極的に広めようとしたことではなくて、弾圧してはでしばらくちょっとまたその弾圧を緩めて、また弾圧してはまた緩めてということをやったもんですから、市場に参画する人たちが思い切って投資をしようとか心を入れて全力投入してその市場活動に参画しようということにはなかなかならなかった。 그러나 지난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지난 6년 동안의 상황을 이렇게 면밀히 관찰해 보면 한 번도 시장을 탄압하거나 축소하려는 그런 시도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ところが金正恩が権力を握ってからの6年間の動きを見ると、その市場を縮小させようとか弾圧しようという動きはほとんど見受けられなかった。 따라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시장을 확대하고 시장을 장려하려는 그런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つまり事実上金正恩は市場を拡大し奨励しようという姿勢を明確にしているんだと。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자본을 보호하려는 그런 태도도 대단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で金正恩の時代になってからその資本を保護するという姿勢も示している。 북한과 같은 그런 사회에서는 자본을 보호하는 그런 법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 당국에서 자본을 몰수할지 그런 거 겁이 나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본을 투자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で北朝鮮においてはその資本を守るという法的な整備装置が整っていない、なされていないので、仮に資本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いたとしても、その人たちがいつ当局からまた没収されるかもわからないと怯えるもんですから、それを果敢に投資するってことがなかなかやりづらい。 따라서 북한의 그동안의 자본가들이 주로 자본이 잘 드러나지 않은 일무역이라든지 뭐 고리대금업 이런 것에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큰 자본 투자가 필요 없는 뭐 어려 가공업 가내 수공업 상태의 어려 가공업이라는 이런 큰 자본의 투자가 필요 없는 그런 업종에 주로 투자를 해온 그런 시점입니다. そのように怯えるもんですから、それまで北朝鮮においては資本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やっていることは何かというと、例えば密貿易、当局の目にあまり触れないような形でやる密貿易ですとか、大きな資本の投下は必要のない、家内手工業的な領域、あるいはその医療の加工とか、あまり大きな資本を投下しないでできる領域をもっぱらやっておった。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자본을 보호해주는 그런 태도가 일관되게 지속되니까 북한의 자본가들이 돈주라고 부르는 북한의 자본가들이 훨씬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ところが金正恩の時代になってから事実上その姿勢において資本を保護するという態度を続けていたものですから、資本を持っている人たち、資本家、言い換えればトンジュと言いますね、金数、金を持っている人たちが果敢な投資をするようになった。 가장 대표적인 게 금년 상반기에 완공된 북한 여명거리 건설인데 북한 여명거리가 한 170만 평방미터의 넓이에 한 40여 개 정도의 그런 빌딩을 건설하는 것이고 그 빌딩 중에 뭐 높은 거는 40층이 넘는 빌딩도 있고 그런 상당히 북한 입장에서 상당히 대규모의 그런 건설 사업인데 그렇게 많은
빌딩 중에서 북한의 국가 자본으로 건설된 빌딩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것입니다. でその代表的事例として挙げるのが、今年上期に刊行した黎明通りです。170万平方メートルに40棟のビルを建てました。一番高いものと40階建てのマンションもありますけれども、なんとその40を超える建物のどれ一つも国家の資本によって建つものはないと。その40棟いずれも民間の資本によって建てたと。 네, 그런 고층 빌딩의 건설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 간의 수공업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돈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 국가에서 그걸 뺏어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심을 해서는 쉽게 투자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을 과감하게 투자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미 자본가들과 북한 국가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뢰가 이미 축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でそのような高層の建物を建てるにはその家内工業的なものとは比較にならない資本の投下が必要であります。でもしそれが国家に奪われてしまうという恐れがあったなら決して民間ではできないことであろうと。ところがそれが現に行わ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見ると、北朝鮮において資本家と国家との間で相当の信頼関係がすでに形成されていると見ていいのではないか。 네, 어쨌든 북한 김정은 정권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을 이야기하려면 뭐 김정은 정권이 공개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일단 들 수 있겠습니다. で北朝鮮が公に標榜している経済政策の柱というのは何かといえば代表的なものとしては核と経済の並進路線だと。 핵경제 병진 노선은 북한의 그런 정책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북한이 핵을 정말 간절하게 핵을 갖고자 하고 또 정말 간절하게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확실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で私はこの核と経済の並進路線というのは北朝鮮の経済政策の内実をかなり正確に反映している表現であって、核の獲得核兵器武力の完成を切に願い努力しているしまた経済の発展を切に願い努力しているというこの表現だと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제가 볼 때 외부에서 어떤 위협을 하든 아니면 어떤 희생을 하든 절대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で私の見るところいかに国際社会があるいは他の国々が北朝鮮の核開発を妨げようと制裁を科したところで圧力を科したところで北朝鮮が核開発を放棄することは絶対ないであろうしで同じく必死になってその経済発展に力を費やすであろうと。 그리고 핵경제 병진 노선이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보다 더 정확히 북한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이적 이계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でそれに今申し上げた核経済の並進路線にまして北朝鮮の本音意図するところをもっと正確に表現するものとして二敵二回論というのがあると。それ二敵というのは2つの敵とで解というのは2つの改革派の解ですね。同じ解という言葉なので二回と言っています。 예, 이것은 김정은이 집권 二回は 그냥 까이라고. 解はこの解で 그 사실 이게 서양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다행히 한국어하고 일본어에서는 발음이 같습니다. 개하고 개. 일본어에서도 까이 이렇게 발음이 그래서 한국어에서 그냥 이계라고 했을 때 이제 개혁개방 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북한의 핵심부에서 제기한 이론인데 이적 이계가 뭐냐? 이적은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을 말하는 것이고, 이계는 개혁 개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핵심부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야기를 했다는 사람? 그것은 이제 그 김정은이 있는 자리에서 네. 조직 지도부를 포함한 김정은의 최측근이 모여서 그런 논의를 했다. で金正恩さんが入手した情報によると2012年に組織指導部を含めて金正恩の側近になっている者たちが集まった席で議論した内容が要約するとこの2敵2回だと。で2敵とは何だ、外部の敵と内部の敵だと。で2回とは何だ、改革開放だと。 외부의 적은 그 북한식의 표현을 빌면 미개와 남조선 괴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で外の敵とは、北朝鮮の表現では米帝国主義と南朝鮮だ。 네. 그래서 사실 북한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뭐 개혁 개방을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력한 투쟁 의지를 굽히지 말자라는 그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でこれは仮に改革開放を進めるにしてもこのアメリカと韓国という2つの敵に対する闘争意識は確固として持ち続けなければならないと。 그래서 미국이 뭐 우리는 북한을 침략할 생각이 없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다 얘기를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걸 믿지 않고 끝까지 미국에 대항해서 투쟁을 하자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これは仮にアメリカが北朝鮮を侵略する意図はないとか北朝鮮の体制転換を企図してはいないんだというような還元を仮に漏したとしても絶対それを信じてはならないんだと。絶対アメリカと戦い続けるんだと。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 뭐 어떤 민주당이 집권을 하건 뭐 아니면 문재인 씨가 집권을 하건 뭐 상관없이 어쨌든 한국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이고 절대 그 어떤 경우에도 한국을 믿을 수 없고 한국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한국을 믿지 말고 한국에 대항해서 철저히 투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でもう一つは韓国に対しても同様でありましていかに韓国が現在の共に民主党が政権を取りムン・ジェインが大統領になったとしても絶対に信じてはならないんだと、韓国は信じず遠ざけて、徹底的に闘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対象であると。 그래서 한국 현 정부는 뭐 북한하고 대화하고 관계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북한하고 대화하는 것도 어렵고 관계 개선하는 것도 극히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で今の韓国の政権は、北朝鮮との対話を試みようとしておりますが金正恩さんが、私が見るところ、このような根底において北朝鮮の2敵2回論があるので、北朝鮮との対話を成就するの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 그리고 북한에서 얘기한 내부의 적은 북한 체제를 위협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で第2の時、内部の敵というのは北朝鮮の体制を脅かすあらゆる要素を言いますと。 북한 간부들 중에서 김정은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で北朝鮮の仮に幹部であったとしても金正恩体制にとってあるいは金正恩の独裁権力の確認にとって脅威となるとみなせばそれは全て敵だと。 그래서 뭐 자기 고모부인 장성택이라든지 뭐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이라든지 뭐 등등 어떤 다양한 많은 간부들을 숙청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내부의 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적에 타협하지 말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지속적인 숙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で代表的には叔父のチャン・ソンテクを殺しましたし腹違いの兄であった金正恩も殺しました、それ以外のさまざまな幹部を殺しましたがそれは内部の敵だと名指したからであって彼らとは妥協なく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 그 내부의 적은 간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역시 체제를 반대한다든지 체제에
믿지 못한다든지 등등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보고 강력하게 투쟁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でそれはまあ幹部に限らず、内部の敵との幹部に限らず、一般の住民であっても体制に対して反対している、あるいは信じないという者たちは内部の敵だ、妥協せずに闘争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このような原則を堅持していると。그래서 탈북 시도를 하다가 걸린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 몇 배 더 강한 강도로 처벌하고 있고, 뭐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걸린 사람들도 과거에 비해서 몇 배 더 강한 강도로 처벌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부의 적에 대해서 디테일적으로 투쟁해야 된다,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で脱北を試みて摘発された捕まった人に対して、あるいは韓国の映画やドラマを見たという、そして摘発された人に対する処罰の強度も金正恩になってから大変強いものになってますが、それもこのような内部の敵とも非妥協的に戦わなければならないんだという姿勢の表れだと思いますと。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러한 어떤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투쟁을 하고 주민들을 강력하게 단합하고, 이런 것과 동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개혁 개방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서 상당히 북한 내부의 많은 부분에서 자본주의화를 추구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인 그런 교역을 비롯해서 투자 유치 등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でこのように外部の敵と内部の敵との2つの敵との非妥協的な闘争を展開しつつ、なおかつ改革開放を進めて北朝鮮内に他国からの資本、投資等を呼び込もうとしている。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수령 절대주의를 강화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본주의화를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뭐 이미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뭐 6년간의 그런 상황을 보면 그렇게 아주 실패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즉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この2つの方向性は矛盾するのではないか、両立し得るのかということです。狩猟絶対主義の確立強化、一方で改革開放を進める。でこの2つは矛盾するのではないか、両立し得ないのではないかという見方もありますが、私はそれは不可能なことではないと思うと。でこの金正恩が政権を握ってからの6年間の動きを見ると、この2つの方向性が結果として失敗策をもたらしたかというとそうではないと。事実上成功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見えると。 어쨌든 그 북한 인권이라고 얘기했을 때 대단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생존권의 그런 측면이 있고, 뭐 어떤 자유권,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뭐 어떤 정치 활동을 시작하는 이런 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영역의 그런 인권이 있는데, 뭐 어쨌든 북한에서 경제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자유가 확대된다는 것은 뭐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북하다가 잡힌 사람이 가혹하게 훨씬 더 과거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한국 영화를 보다가 잡힌 사람이 그 전보다 더 훨씬 더 가혹하게 처벌받는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의 일반적인 인권 상황이 과거보다 개선됐다기보다는 좀 더 악화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で北朝鮮の人権という場合に、これはやはりその生存権と自由権の相克矛盾という側面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経済的活動の自由は拡大しました。これはひとまず肯定的に捉えていいことだと思います。
ところが一方で脱北を試みた人たちがかつてよりももっと厳しく処罰される、韓国の映画ドラマの人たちがもっと厳しく処罰されているところを見ると、北朝鮮のその経済の自由が拡大したからといって全般的な人権状況が好転したとは言えな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에서 왜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서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ICBM을 개발해서 미국을 위협하고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한국을 합병하려는 그런 목적이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で、時間の制約ありますから次最後の論点のところを絞りたいと思います。北朝鮮が今なぜその核開発ミサイル開発にこれほど執着して力を費やしているのであるか、この意図をどう見るのか。韓国においてもさまざまな論争あります。ただその韓国に来る北朝鮮専門家の多数説としてはですね、やはりこれはアメリカを脅し在韓米軍を撤収させてゆくゆくは韓国を併合したいというその手段として進めていることだろうと、これが多数説の見立てですと。 예, 그러나 그것은 여러 가지 저는 논리적인 좀 오류가 있다고 보는데, 미국이 북한이 협박한다고 해서 세계를 관리하고 세계를 지도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조그마한 나라인 북한의 위협에 쉽게 물러난다고 하면 미국의 위신도 서지 않고 미국이 세계를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で、私自身は、私のキム・ヨンハンさんって私であります。キム・ヨンハンさん自身はその見立てはやはりちょっと誤りがあるんではないか。いくらそのアメリカが北朝鮮から核ミサイルでもって脅されたからといって、小さな国に脅されたからと中韓米軍を撤収させるようなアメリカであったなら、世界の超大国として指導的な立場にあり続けることはできないであろうと。 그리고 설사 미군이 철수를 하고 더 이상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북한 모두 방어 무기가 아주 고도로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한국이 북한을 공격하고 혹은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고 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で、仮に在韓米軍が撤収したとして、じゃあ北朝鮮が韓国に手出しをできるのか。それは難しいことだろうと。なぜならば韓国北朝鮮ともに防御兵器というものはかなりしっかりした配備がされていて、どちらが先に手を出すとしても大変な損失を受けることになると。なかなかできることはないであろうと。 그리고 북한이 설사 뭐 저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전쟁에서 완전히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전쟁에서 이겨서 남한을 점령했다. 그래도 점령하자마자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で、私は仮に戦争が起きたとして北朝鮮が勝つ可能性はかなり低いと思いますが、仮に北朝鮮が勝ったとして、で韓国を占領したとして、そのまま統治ができるかできはしないと。むしろ北朝鮮の崩壊を導くだけだろうと。 만약 북한이 남한을 직접 통치하려면 군인과 뭐 경찰, 교사, 공무원 등등 해서 최소 100만에다가 또 가족까지 한 300만 명 정도를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남한을 내려오자마자 자기들이 그동안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で、仮に北朝鮮が韓国を直接統治しようと思ったら少なくとも100万の軍なり警察なりの実力を投入し、その家族も含めれば300万人ほどが、韓国に駐屯す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けれども、そうなった時に韓国の実情を知るわけであって、そうするとそういうエリートたちも自分たちも騙されてきたんだということを実感するに至るでしょう。そういう形で果たして韓国の統治が可能であろうかと。 그리고 북한이 선생님, 요청 알아요. 예. 네?
좀 더 빨리 준비하셔가지고 질문도 받으셔야죠. 네. 그러도록 할까요? 아니, 나머지 몇 개 정도, 예, 요즘. 예, 그리고 북한에서 지난 20년 동안 98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낙타 간첩을 본회에서 검거된 사람이 한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20여 명의 낙타 간첩이 띄고 온 임무 중에 그러니까 남조선 혁명 혹은 남조선 해방과 관련 연관된 임무를 띄고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でその私の考えを支持する一つの亡例として何を挙げるかと言いますと、98年以降1998年以降今年まで、北朝鮮が韓国に送り込んだスパイの中で検挙された者の人数が20数名になるんだそうです。その20数名の中で南朝鮮革命の任務を帯びて出た者はただの一人もいなかった。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어쨌든 그런 한국의 지하당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노동운동이나 학생운동과 관련된 임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인을 포섭한다든지 하는 이런 임무를 받고 온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 사람들의 임무를 보면 황정엽 씨 암살 임무를 받고 온 사람이 몇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탈북자 암살 임무를 받고 온 사람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뭐 탈북자 선동 아니면 탈북자 정보파 혹은 탈북자 유인 이런 임무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그런 남조선 혁명이라든지 남조선 해방이라든지 남조선 적화와 관련된 임무를 받고 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 で今その南朝鮮革命の任務を帯びてきた者一人もいなかったと言いました。その南朝鮮革命ともうちょっと具体的に言いますと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例えばその地下党組織を作れとか、あるいは韓国の労働運動あるいは学生運動に入り込んでそれをもうちょっと強化しろとか、あるいは韓国の要人を取り込めとか、こうした任務を受けて出てきた者は一人もいなかったんですね。じゃあ彼らがどのような任務を帯びて出てきたかというと、例えばファン・ジャンヨブを暗殺せよという指令を受けて出てきた者は数名いましたし、それ以外の脱北者を暗殺しろあるいはおびき出せあるいはさらってこいと、このような任務を受けてきた者はいました。でそのように韓国社会の南朝鮮革命の任務を帯びて出てきた者はいなかったと。でそれがどうだということをおっしゃったらちょっと私通訳抜けてしまいません。남조선 혁명을 띄고 나온 사람이 없었다. 예. 그래서 뭐 북한이 영원히 그런 남조선 혁명, 남조선 적화를 완전히 포기했냐 뭐 이런 거는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북한이 자기들이 뭔가 혁명을 하고 뭐 적화를 하고 하는 이런 힘을 기른 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지. 지금은 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でこれは北朝鮮が石化統一なり南朝鮮革命を完全に放棄したと断言はできませんが、少なくとも今の段階でとてもそんなことは現実的にできないので、そういうことよりも他にまず注力するところがあるんだと見立ててよろしいでしょうと。で私通訳ながら実はそれに対して異論があります。それ今この金明さんのお話終わった後でちょっと皆さんとちょっとお話したいと思います。はい、どうぞ。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북한의 이제 그런 입장이고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과 한국이 자기들을 침공해서 세계를 전복하려고 한다 그런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와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でこのようにその二敵二回論を維持して、アメリカ韓国は引き続き北朝鮮の体制転覆侵攻を狙っているんだという前提のもとに、じゃあこの北朝鮮の国家と体制を守るために何ができるんだという時に北朝鮮が取り入れる選択はおよそ3つぐらいに分けられるだろうと。 첫 번째는 미국의 선의를 믿고 한국의 선의를 믿고 미국이 설마 우리를 쳐들어오진 않겠지, 한국이 설마 우리를 쳐들어오진 않겠지 이런
선의를 믿는 그런 길인데 그건 북한의 그런 입장, 북한의 그동안 오랫동안 취했던 입장에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뭐 절대 미국과 한국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で第一の選択としては、アメリカと韓国の善意を信じて、彼らの言うことを信じて、その善意にすがるという道であります。でこれはこの間北朝鮮が国内においても対外的にも示した姿勢に照らしてまずはないだろうと。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최첨단 무기를 사오고 또 북한 기술을 활용해서 최첨단 무기를 만들고 하는 그런 길인데 북한에 돈이 없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를 사오는 것도 불가능하고 북한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で第二の道としては、在来式兵器を充実する、あるいは最先端兵器を導入する。でそれには多額の金がかかります。で北朝鮮は当然そうしたお金はないわけですから、そのような諸外国から最先端兵器を導入するだとか、あるいは在来式兵器を質量ともに強化するというような選択はなかなか取れない。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선의를 믿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둘째 돈도 없고 기술도 없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미국과 한국을 협박해서 자기들 침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길이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뭐 유일한 선택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で第一の道も第二の道もない、すなわち第一の道、アメリカや韓国の善意を信じてそれに自分たちの体制を委ねるという選択はないし、第二に、莫大な金あるいは技術等によって、在来式兵器を高度化させ充実化させて自分たちを守るという道も取れない。そうなると北朝鮮が取り得る道としては核なりミサイルなりに重点投資してそれによって自分たちを守ってアメリカや韓国から手出しされないようにするという、この選択しかないだろうと。 어떤 사람들은 뭐 북한이 어떤 다른 목적, 그러니까 핵으로 협박해서 뭔가 다른 목적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핵과 ICBM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である人たちは核とミサイルはそれ自身目的ではなくてそれを使って何か他のものを引き出すためだという見立てを言う方もありますが、私はそう思いませんと。核とミサイル自身がやっぱり自分たちの体制を守る上で要となる武器だと考えているのでそれを放棄することは絶対ない。 그래서 북한하고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그것을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너희들 처음에 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북한에 경제적인 압박을 가해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게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ですから対話と交渉によって北朝鮮の核とミサイルを放棄させることはできないだろうし、そのままそういうことを続けるんだったらお前たちを攻撃すると脅したところでそれによっても放棄させることもできないし、経済的な締め付け制裁によって放棄させることもできない。 네, 그래서 그 문제를 결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봐서는 안 되고 그리고 뭐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인 그런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だからこの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問題というのは容易には解決できない、長期的に付き合わざるを得ない。要するに私たちが、この方直接おっしゃっていませんけども核保有国としての北朝鮮とどう付き合うのかという覚悟を決めなければいけない問題だと思いますと。 북한 김정은 정권이 처음 들었을 때 저희들은 김정은이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고 정치적 기반도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북한 체제가 흔들리겠구나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날이 갈수록 북한 정권, 북한 시스템 이런 것은 더 안정되고 있어서 북한 체제의 변화는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で金正恩の体制が発足してから、私たちは、彼は年若く権力基盤も健康でなく経験もないので長続きしないだろう長持ちしないだろうという期待
込めて見ていたわけでありますが、この6年を見るとその彼の体制はますます堅固になってきていると。でこの体制はこの先も流れていくであろうという見通しの方が現実的になってきていると。それを踏まえて私たちは法とを探る覚悟を固めていかなければいけないと。 그래서 결론이 뭐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런 활동을 해왔지만 이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상당히 장기화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 북한 민주화의 문제도 그렇고 핵과 미사일 문제도 그렇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강한 의지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전략을 갖고 활동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で私どもも長らくこうした活動を続けてきました。北朝鮮の民主化であり、あるいは北朝鮮の人権問題で活動してきましたけれども、これはこの先長く続かざるを得ないだろうと、こうした活動も続けざるを得ないだろうと。したがって私たちは強い意志と、遠い将来を見つめるその視野を持って引き続き粘り強くこの活動を続けていければいけないと考えていますと。 예,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일단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でひとまず私の話はここまでとして、皆様のちょっとご質問を受けたいと思いますと。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貴重なご意見をいろいろとお話しいただいてきました。で、討論に入る最初に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石丸次郎さんの方からと思ってたんですが、もうちょっと後に回したいと思います。すみません。そしてもう少し後にですね、石丸さんからのアピールや、もう一人、拉致問題にずっと取り組んでこられた大阪ブルーリルモンの代表中林さんもおいでですので、中林さんの方からも対応いただく時間を取りたいと思いますが、今お話し伺ったところで、最初にちょっと中心ですが、私の方からご質問をしたいと思います。私は北の民主化を目指す、北に革命を起こすということをお考えで、そのための行動もされてきた。その中で北で拘束され拷問を受け、すいません、中国で捕まりですね、拷問を受けて取り調べられるようなことにも出てこられたわけですが、北でどういうふうにして革命を起こすかというお話もあるのか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そうではなくって、いろんな立場からの状況をお聞かせいただくことができた。それはそれで、とても良かったと思ってますが、現在そうすると北朝鮮が崩壊する可能性はない。確かにこれまで北朝鮮崩壊論は常に敗北してきた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20年以上にわたって北朝鮮崩壊論がずっといろんな時期にあったんですが、全部それは敗北してきたわけです。じゃあ今後も今の話ですと崩壊の可能性は少ないというお考えかなと思いますが、これまで取り組んでこられた北朝鮮民主化への動きについて、どのようにそこから判断され、今後特に北の核武装をした北との長い付き合いの時代に移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ご判断、それはどんなふうにして形成されてきたのかについてちょっとお聞かせ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簡単で結構です。それから現在の状況でいくと、米軍、アメリカ側、トランプさんがどう考えるか分かりませんが、あの人の判断は予測もできませんが、私は中東問題、イスラエルとの問題や、あるいはロシアゲートの動きなども含めてですね、そんな中で自分の存立をどうするかを考えたときに、エルサレムをあまり考慮なしに、首都と認めるという動きをしたと同様、あまり考慮なしに北を攻撃してしまうんじゃないかというふうなことも思っているんですが、軍事攻撃の可能性、それについては可能性というか、アメリカ軍が軍事攻撃をするような事態についてはどんなお考えをお持ちかということ、もう一つ、今のムン・ジェイン政権をどう評価されていらっしゃるか、簡単にお話しいただいて、次の討論へと進みたいと思います。첫째질문이
그 북한 붕괴로는 좀 현상판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 북한 민주화운동 오래 해오신 선생님께서 그런 인식에 이르렀던 좀 더 구체적인 계기랄까 실마리 비롯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경력을 비춰볼 때 오히려 북한 내부에서 그런 혁명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의식 지지로 말씀하셔도 되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시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북한 제재가 붕괴할 거라는 기대로 눈이 흐려지면 안 되고 오히려 핵보유국 북한하고 오래오래 앞으로 교제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인식이 이루어졌던가 이거 하나. 둘째로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 예상 불가능한 점이 있고 예루살렘 문제 다루는 그 방식 보도에도 그렇고 그럴 때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라는 선택을 트럼프 정권이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셋째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 이 세 가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북한 붕괴를 뭐 저희들이 이제 오랫동안 추구를 해왔고 그리고 특히 그런 김정일 시대에 들어와서 북한의 모든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대를 많이 했죠. 특히 그때는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던 때가 90년대 중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北朝鮮の崩壊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一番可能性があったのは90年代半ば以降と2000年代初頭であったその頃にはだいぶその期待を持って見ていた 사실 90년대 중후반에는 그런 군 지휘관 중에 쿠데타를 자발적으로 쿠데타 시도를 했던 경우도 있고 북한 내부에 자발적인 저항 조직이 생겨난 그런 경우도 있고 상당히 그런 그 당시에 접촉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부나 체제에 대한 강력한 불신, 강력한 저항 의지에 불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상당히 적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で90年代半ば後半には実際にその北朝鮮の軍の指揮官の中でクーデターを試みた者たちもいればで彼の中では大変その体制に対する抵抗の意識が熱強くありました当時その接触した人たちの中ではそのような意思を示す必要が相当にあったんですね体制に対する不信抵抗の意識 그러나 최근 한 6, 7년 동안의 그런 어떤 북한에서 살면서 이제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북한이 싫다고 해서 이 넘어오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보면 북한 체제에 대한 강력한 저항 의지를 어떤 발견하기가 굉장히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ところがここ6、7年接触した人たちそれは北朝鮮と中国を行き来している人でありさらにはそのやっぱり北朝鮮が逃げてきた人たちそうした人たちであっても実際に話を聞いてみると彼らの中で体制への対する抵抗意識その意思を持っている人たちっていうのは少ないどんどん少なく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のが実感です 그러니까 사실 탈북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제 과거에도 뭐 저항의지가 불분명한 그런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래도 옛날에 온 탈북자들은 어쨌든 반체제적인 의식 그런 것이 뚜렷한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탈북자 한국까지 오는 그런 탈북자들을 이렇게 쭉 뭐 제가 직접 만나본 케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면담해 본 그런 케이스들 보면 이 반체제 의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でその90年代昔と言ってます90年代特に脱北者ですね、韓国まで入ってきた人たちの意識を
モニターしてみますと、私が直接会って話を聞いた人以外にも他の人たちあるいは他の団体で面談等をやって意識を調べているんですが、その内容を見ても昔にやってきた90年代にやってきた人たちは反体制意識っていうのはかなり強固にありました。ところが近年入ってきた人たちの中ではですね、そのような意識がかなり薄い。 그래서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시장 체제가 이제 불안하는 경우에는 사실 뭐 좀 다른 마음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시장 체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이 먹고 살아야 된다. 근데 과거에도 물론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했지만 지금은 시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혹은 뭐 아주 좋은 사업 기회를 잡으면 잘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따라서 그러한 일에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이 열중하다 보니까 반체제적인 그런 생각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で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やはり市場の安定というところが大きいと思います。北朝鮮において市場が安定してきたので、その中でどうやって金を儲けるか、一生懸命やればやるほど儲けられる、食っていける、あるいはいい事業計画を組めば儲けられるというところで、そういう条件が整ってきたので、そちらの方に人々の関心がいっていて、で仮にこの市場が当局の作為等によって不安定なものになれば、あるいはその体制に対する反抗意識というような方向に向くのかもしれませんけど、今はそうではなくて、ひとまずそのうまく機能している市場の中でどううまく生きていくか、もっと稼ぐかという方に人々の意識が向いていってるようだと。 그럼 물론 뭐 김정은이 치명적인 그런 실수를 할 가능성도 있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런 가능성을 보고 활동을 지속하긴 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지난 한 5년에서 한 8년의 기간 동안 그리고 향후 몇 년 동안은 활동이 대단히 어려운 것은 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でもちろん金正恩がさまざまな施策を今後犯すということはあり得るでしょう。ただ現状においては、北朝鮮の人々自身の意識がそういう方向に向いているので、我々のその北朝鮮民主化活動というのもかなり困難、ここ数年代5年8年の流れで見るとだんだんこの縮退していくと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のは事実だと。 그리고 트럼프가 북한을 공격할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정책을 펼지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이제 북한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입을 수 있는 손실이 굉장히 적지 않고, 그래서 쉽게 결단을 내리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で第2のそのトランプが軍事攻撃という選択を取り入れるのではないか、アメリカが北朝鮮に対して軍事攻撃という選択を取り入れ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ご質問、それをどう思うか、可能性どう思うかということですが、これはやはり難しいだろうと。その選択を取るのはありえないとは言えないけれども、そうした選択を取った場合にアメリカが被ることになる損失の大きさを考えると、なかなかそうした選択は取れないであろうと。그래서 북한을 폭격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북한을 폭격하면 할수록 북한은 더 우리는 외부의 그런 협박과 어떤 침략에도 우리는 절대 의지를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더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선생님, 그것은 구치전쟁 말씀이죠? 구치적인 공격 말씀이지 않나요? 아니 뭐 지금 전면전쟁. 전면전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면전에서 핵심은 지상군의 진입인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도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북한은 방어무기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고 방어무기가 철저하게 그런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한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도 사실 지상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지금 한국의 협력을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운 상태에서 전면 전원전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で仮にそのアメリカの軍事行動というのが局地戦だったとした場合に、そうした北朝鮮の重点的な軍事施設を攻撃するというようなものだった場合に、ますます北朝鮮のやはり我々は核とミサイルを備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意識を強いものにするだけであろうし、全面戦争ということになった場合に、全面戦争の決着をつける上で要になるのは地上軍の投入ですけれども、今その韓国さえそれには協力しないと言っている状態の中で、アメリカがその地上軍を投入して決着させ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と、それはかなり難しいだろうと。 그래서 없다.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엄청난 희생을 하고 예. 하고도 예, 단적으로 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면전을 할 가능성은 거의 0%다 이렇게 보고 있고, 부분적인 폭격을 할 가능성은 뭐 전혀 없진 않지만, 폭격을 해도 어차피 북한이 그걸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없는데, 예.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미국의 입장이 더 어려우시지 않을까. だからまあ全面戦争の可能性はまずゼロであろうし、局地的に重点的にそういったところを爆撃するという選択を仮にアメリカが取れる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が、そうしたことをやったとしたところで北朝鮮が核ミサイルを放棄するわけでもないのであって、ますますアメリカの立場を難しくするだけであろうと。だから結局現実としてはそういった選択は取れないであろうと。 예. 예. 그리고 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문재인 정부 종합적인 평가를 제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북한에 대해서 불필요한 그런 기대, 환상 이런 것을 좀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で文在寅政権に対する評価、全般的なところは言及を差し替えさせていただくとして、ただその問題だと思うのは北朝鮮に対して、なんか幻想を抱いてるんではないのか、本来抱くべきでない幻想を抱いているのではないのかというところは気になると。 북한은 핵무기와 ICBM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마치 대화나 타협으로 그걸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北朝鮮が核ミサイルを ICBM を放棄する可能性はないにもかかわらず、あたかもその対話交渉で、そうした向こうの妥協を引き出せるかのような幻想を抱いている、これはまあ間違い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그리고 북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 이계론에 입각해서 한국을 어떤 세력이 집권하든 철전지 원수로 보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 뭔가 관계가 개선될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갖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봅니다. で北朝鮮はその原則として二敵論、先ほどのを堅持していて、たとえ韓国の政権を誰が握ろうがそれは敵だ、不具体的な敵だという認識を維持している状況で、北朝鮮に対してはそういった幻想は抱くべきではないと思っていると。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私が質問してしまって詳しくお答えいただいた結果、皆さんのご質問を受ける時間がなくなって申し訳ございません。後の川地君ですが、ほんのわずかずつになりますが、まずすいません、ちょっとね録画止めていただいて、私ちょっとね